자,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스포츠 스트레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LA 레이커스 한국어 중계팀이 모두 모였네요. 예. 모두 모였으니까 인사 한번들 각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은 사실 그동안 처음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캐스터 이영돈입니다. 네, 저는 문상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규태 저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캐스터를 하고 있는 유지승입니다. 그쪽에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잘 안 들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규태 해설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잘 들어갔죠. 유지승 캐스터입니다. 저는 시청자 임승찬. 어떻게 한국말로 들으세요? 영어로 들으세요? 스페니쉬로 듣습니다. 역시 동네가 동네니만큼. 네. 동네 사니까. LA는 우리 또 히스패닉 계통 분들이 사실 여기 머저리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레이커스 중계하시는 4명이 다 모셨기 때문에 일단 NFL로 시작을. NFL 어차피 이제 NBA, 풋볼 아니에요, 풋볼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풋볼 그럼 다 축구인데. 미국만 이제 풋볼 하면은 미국식 축구를 해서 미식 축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용어를 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정하고 가야죠. 미국에서. 그렇죠. 네. 또 특히 어저께 이틀 동안 이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보신 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어떻게 됐나요? 아주 상당히 접전들이었죠. 그리고 어이없는 그 선수의 플레이로 인해서 승부가 뒤바뀐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하고 휴스턴 텍산 경기가 예상대로 그냥 끝났고요. 예. 그러니까 뉴잉글랜드가 승리.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린베이 패커스는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이겼는데 그 쿼터백이 콜린 케이퍼닉이 뭐 혼자 원맨쇼를 한 경기였고 에런 로저스가 그 고향에 가고 좀 죽을 썼죠. 네. 그리고 또 볼티모어 레이븐스하고 덴버 브론코스 경기가 가장 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뭐랄까 잡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지적이 지금 분석 뭐 왜 페인이 왜 이러냐 그거 많았고 근데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그 연장전에서 38대 35로 승리를 거뒀고 근데 그 끝나고 나서 페이튼 매닝의 그 멋진 모습, 그 상대의 락커. 멋있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 진 팀에서 그러면은 욕 되게 먹을 거예요. 미쳤냐? 졌는데 왜 거기?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죠. 제정신 아니라 그러죠. 근데 거기 또 부인이랑 아들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 자체가 레이 루이스의 업적이라든지 또 은퇴하는 거에 대한 뭐 리스펙 차원에서 이제 그렇죠. 뭐 가게 된 거죠. 또 1시간을 넘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만났으니까. 저는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2시간 기다렸잖아요. 1시간 반인가 기다렸는데 와이프하고 또 애하고 거기서 과연 뭘 했을까? 뭐 나중에 또 따로 연락해. 야 우리 나중에 한번 보자. 그날 보고 안 보려고 또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 시즌이 끝나는 거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죠. 나중에 또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걸 또 그 볼티모어 레이븐스 또 직원이 그 홍보과 직원이 잘 사진 찍어갖고 올려갖고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었고. 페이튼 매닝은 그런 쪽으로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작성을 했지만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한 게임만 뛰고서는 끝난 게 벌써 8번째 아닙니까? 그러기도 참 힘듭니다. 옛날에 그 투수 왕국으로였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처럼 매번 플레이오프는 올라가지만 한 번 우승했죠. 한 번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또 한 번 만에 한 게임 만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팀 티보 형이 트위터에 올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팀 티보 팬들이 아주 고소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팀 티보는 뭐 쿼터백도 아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 이겼는데. 네. 그래갖고 저기 허핑턴 포스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팀 티보 1대0 페이튼 매닝.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 이 풋볼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보통 웬만한 스포츠들은 자기의 그 동향, 뭐 지역 연고를 하는 팀만을 응원하는데 이 풋볼은 웬만한 팀이 인기가 있으면 거의 다 전국구 스포츠 팀이 돼버려요. 네, 전국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매닝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또 활약 비중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레이 루이스 그리고 다 이긴 경기를 사실 놓쳤잖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글쎄 매닝이 큰 경기에 약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건 수비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뭐 그냥 그 조 플라코가 3차례나 빅밤이라 하잖아요. 그냥
큰 거 터뜨려 갖고 터치다운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30초 남겨놓고 70야드를 그 터치다운 허용했는데 그거는 그 ESPN 기자가 얘기한 게 1986년도 매츠하고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 때 보스턴 레드삭스 1루수 빌 버크너가 알까기 에러한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스턴의 저주는 그때는 계속 이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충격이 컸고. 그래도 그 존 팍스 감독이 페이튼 매닝이 큰 경기에 약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공격도 못하게 하고 그냥 무릎 꿇어 하고서 시간을 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 거 보면.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한 번 정도. 매닝이 큰 경기에 약하니까. 인터셉션 던지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던졌잖아요. 차라리 그때 던졌으면 경기라도 빨리 끝났지. 그렇죠. 근데 참 일단 포켓에서 빠져나가고 돌 때 패스할 때 저는 보고서 저거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인터셉트 당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 매닝도 그때 패스할 때 그 상황은 패스하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만족을 하는 게 이번 플레이오프 경기 이번 주말에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이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 문 의원께서 우승할 가장 강력한 우승으로 뉴 잉글랜드 페이트를 뽑았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 네. 뽑았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NFC 플레이오프 쪽을 계속 NFC 담당이시군요. 네, 네. NFC를 한 경기도 안 빼고 다 맞췄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자랑하시는 건가요? 도박사신가요? 근데 NFC 경기가 그 시애틀 시악스하고 애틀랜타 팔콘스 경기도 정말 재밌었어요. 최근에 보기 드문 또 19주 명경기였죠. 사이에 네. 그 경기가 완전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애틀랜타는 거의 뭐 천당했다가 지옥 갔다가 다시 천당으로 왔죠. 뭐 그 시애틀은 계속 쫓아가는 입장이었으니까는 뭐 근데 막판에 가갖고 다 승리를 굳히는 듯 했다가 또 거기다 또 필드골 찰 때 타임아웃까지 불렀는데 타임아웃 부르는 상황에 또 그 킥이 실축이 됐잖아요. 오른쪽으로 빗나갔는데 다시 두 번째 킥할 때는 또 그게 성공이 돼갖고 피트 캐롤 감독이 NFL 명장이 될 뻔했다가 그냥 고비를 못 넘기네요. 그냥 보통 감독 돼버렸어요. 네. 그 타임아웃 전에 필드골 찼던 거 그거에 놓고 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그 비디오를 보면 피트 캐롤 감독이 그 심판 옆에 가서 딱 서서 차기 직전에 타임아웃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이게 이제 보여요. 시애틀 시옥스의 핏 캐롤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타임아웃을 부르자마자 그 팔콘스 키커가 공을 찼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빗나가는 걸 딱 보니까는 막 항의를 하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타임아웃을 불렀느냐 하면서 이제 뭐 난리 법석을 하는 거로 봤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가 타임아웃을 안 불렀다고 발뺌을 한 게 아니라 왜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그 키커가 공을 차게 놔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감각을 이렇게 잡도록 한번 툭 차보고서 어느 정도 세게 차야 되는지 이제 감각을 잡게 내버려뒀다. 그거는 캐롤 감독이 말이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그게 이제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방향도 물론 뭐 방향이 중요해요. 골이 들어가는 거지만 거리를 내가 이 49야드에서 찼을 때 어떻게 되는 그거니까 그럼 피트 캐롤 감독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킥이 거의 정 가운데로 가운데로. 정확하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정말. 근데 피트 캐롤 감독의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USC에서 나와서 자기가 USC에 데리고 있던 선수를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아주겠다고 뭐 약속처럼 한 적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그 얼 토머스라는 딴 세이프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는 그 USC에서 다니던 그 세이프티 선수가 나중에 프로에서 경기일 때 감독님 사이드라인에 너무 가까이 서 계시지 마십시오. 태클하는 척하면서 한 방 갈길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서 계시라 하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피트 캐롤 감독이 보면 좀 사람이 조금 조금 뭐랄까 가볍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말하는 그 발언 같은 게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데 그 국내로 치면 피트 캐롤은 비호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그 존 하버도 네. 비호감. 호감은 아닙니다. 형은 오히려 그 존 하버는 호감 가는 스타일의 그 지도자인데 동생 그 짐 하버는 아주 비호감 스타일. 짐 하버. 예. 그 형도 최근에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마이크 탐린 감독이 경기 끝나고 악수하기를 거부해갖고 그때 좀 그런 존 하버가 있었죠. 쫓아가면서 헤이 내가 악수하지는데 왜 안 하느냐 하고 쫓아가면서 근데 아버지가 그 감독 코치 출신인데도 그 존 하버 형제 감독들을 다 싫어해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그것도 집안 내력인가 보죠. 네.
한번 거기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짐은 좀 낫잖아요. 잠보다. 샌프란시스코 49ers 그 감독이 정말 성질 더러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못됐죠. 지금 그 못된 놈이 성공한다고 올라갔네요. 지금 하바의 하여튼 우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빌 벨리책 그러니까 감독밖에 없는. 작년에 그 두 형제가 컨퍼런스 챔피언 결정전 올라갈 때 ESPN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짐 하버는 NFL 루키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죠. 올렸잖아요. 네. 13승 3패하면서. 그랬더니 그 ESPN 앵커가 하버 형제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빨리 그러면 NFL 감독 시키면 될 거라고. 워낙 두 형제가 잘하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바로. 형제가 하나 더 있는지 네, 혹시 빨리 형제 있으면은 네? 감독하면 될 거라고. 말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지금 올해는 두 형제가 맞붙을 수도 있는 이번에는 조금 지난해보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죠? 네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9ers는 제가 봤을 때 결승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 49ers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3점 차 우세가 점쳐지고 있고, 그죠? 예, 지금 뭐 레이븐스는 지금 열세지만 그래도 작년에 3점 차이밖에 안 났고 네. 정규 시즌에 이겼습니다. 페이트리어츠한테. 그렇죠. 뭐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은 그때 픽을 하셨잖아요. 네. 패트리엇을 픽을 하셨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아니라 49ers를 픽을 하셨는데 신입이라고 하자면 그렇지만 새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노트를 하나 이렇게 놓고 펜을 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만들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네. 지금 아마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요 하나 놓은 겁니다. 저는 맨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적어가면서 하는 사람이다. 저는 물통 갖고 왔는데. 예, 이런 거 보여주고 가끔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료를 근거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라는 거. 안 왔는데 자꾸 열어보실까?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또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자리를 이렇게 앉은 이유는 일단 네 분의 얼굴은 그나마 익숙해서 참 어글리한 얼굴들이지만 익숙해졌어요 이제. 우리 자체 모자이크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대놓고 얼굴을 내놓기가 좀 어려워서 요 옆쪽만 지금 내놓고 옆에 있으니까. 옆모습이 자신 있으시다. 아닙니다. 그 점은 신비주의신가요? 예, 그 점은 좀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 픽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픽 하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뭐 네 팀에서 고르는 아니, 네 거니까. 팀이 아니니까 예, 네. 아니 우선 저는 개인적인 이거 사견이잖아요 어디까지나. 네. 예, 저는 실력을 떠나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은 싫습니다 그냥. 예. 그냥 이 그럼- 팀은 모리가 그- 싫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저는 이 팀은 그냥 무조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예. 기분이 나빠요. 맞아요. 예, 여기는 뭐 제가 그렇고 일단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츠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제가 참 풋볼을 좋아할 때 역시 뭐 조 몬타나라든지 스티브 영 그 시절에 많이 좋아했어요. 예. 그때 빌 월시 감독은 또 그래도 존경받는 감독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쿼터백에 제리 라이스가 이렇게 같이 뛰면서 했던 그 샌프란시스코 49ers가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다시 또 예전의 영광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비록 야구는 우리가 원수지만 풋볼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팀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루키로 뛰고 있는 이 쿼터백이 사실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쿼터백을 밀어내고 그 쿼터백을 썼다는 것도 대단한 모험인데. 그게 관건입니다. 질문입니다. 네, 네. 그 돌풍이 캐퍼닉 돌풍이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다들? 전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 처음에 픽할 때 처음에 애시당초 그 시즌 시작할 때 그 알렉스 스미스였잖아요. 걔를 바꿀 때부터 올 시즌은 49ers가 뭘 하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가 이 하버가 촉이 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보여준 만큼 그런 돌풍이 계속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친구의 던지는 그 공 스피드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그 남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 친구를 이번에 슈퍼볼 우승을 하게 만들면 어떤 다이너스티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49ers가 만약에 슈퍼볼을 우승하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강팀으로 남아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쨌든 그 짐 하버가 드래프트에서 뽑았잖아. 2라운드에서 픽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보고 결정을 한 그 안목은 나는 일단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 하버가 그렇게 뽑았을 때에는 저는 뭐 제 49ers니까 뭐 우리 또 이규태 네, 저는 제 해설위원. 생각에는 네. 하여튼 우승팀은 AFC에서 나옵니다. 발티모어 레이븐스냐, 뉴잉글랜드 대단히 패트리어트냐. 캐퍼닉이 대단히 과대평가되고 있는데 잘하는 선수지만 뭐 언젠가는 마이클 빅도 대단한 선수로 평가됐었고 그렇죠. 뭐, 스타일이 뭐 하여튼 이번에 181야드는 그 하지 않나요? NFL 역사상 한 번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슈퍼볼 사상에요. 포켓 쿼터백이 다 슈퍼볼을 차지했지 모빌 쿼터백이 우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쿼터백도 네. 덕 윌리엄스도 포켓 쿼터백이었지 모빌 쿼터백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저 시청자들께서 혹시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까봐 좀 설명드리면 쿼터백이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는 쿼터백이냐 아니면 자기가 뛰는 쿼터백이냐 아니면 일반 쿼터백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운영을 하는 쿼터백이냐 이거 차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탐 브래디, 페이튼 매닝, 일라이 매닝 같은 포켓형 쿼터백이 우승을 했지. 뭐 저기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있었던 있었죠. 도노번 못했잖아요. 파켓이라는 건 앞에서 막아주는 네. 선수 5명이 이렇게 꼬부라지다 보면 이렇게 둥그랗게 되면 그 안으로 호주머니처럼 이렇게 보이죠. 들어가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파켓 패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 NFL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기록이 매번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네. 하여튼 샌프란시스코가 슈퍼볼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빌 베리책이나 아니면 레이븐스가 그거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짝 발 좀 걸어도 될까요? 그때 픽을 할 때 패스를 했었는데 저는 레이븐스로 가겠습니다. 레이븐. 좀 심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레이 루이스의- 은퇴를 하는 선수인데 레이 루이스 네. 사실은 그때 그 메이저리그 때도 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좀 올라가서 치퍼 치퍼 선수가 선수가 좀 뭐 맞아요. 쉽게 그만뒀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음.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또 레이 루이스 선수가 마지막에 상당히 좀 은퇴를 이모셔널. 하는 네, 바닥에 레이 루이스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날 아, 경기- 근데 그날도 태클 제일 많이 했어요 팀 내에서. 그리고 네. 그날 7개나 했잖아요 태클을. 경기 끝나고 네. 땅바닥에 엎어져서 막 펑펑 우는데 아 그거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 아직 죽지 않았다. 한 경기 뭐 더 슈퍼볼 우승하고 유일하게 디즈니랜드 못 간 친구인데 레이 루이스가 그 당시에는 그 법정 그거에 휘말려서 예 이번에 우승하고는 갈 수 있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디즈니랜드로 제가 표 줄 수도 있어요. 디즈니랜드 티켓을 끊어주겠다. 네. 네. 디즈니 월드. 아 월드요? 요즘 디즈니 월드 가나요? 디즈니 월드를 아, 가요. 월드 가는군요. 디즈니 월드 가요. 네, 네. 랜드. 디즈니랜드는 안 가요. 같은 디즈니 계열사니까 뭐 저희들이 그건 뭐 이해해줘야 되고요. 월드도 비쌉니다. 그죠? 그렇죠. 뭐 월드가 좀 볼 게 더 많아. 아직 크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 하더라고요.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홍보실에다가 얘기하면 표 준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홍보실에 예. 얘기하면 표 아니, 2장 준대는데요. 4장 줘요. 아니야. 최근에 어떤 기자가 갔는데 4장을 안 주고 2장을 준다고 저한테 투덜투덜 대던데요. 그 기자 이름 얘기해야지 뭐. 그 여기 옆에 동네에 있는 그 기자가 갔다 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2장 준대요. 디즈니랜드에서 그랬대요. 디즈니랜드- 자기네가 복인 줄 아냐고. 디즈니랜드 많이 어렵는가 봅니다 요즘.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4장 줬는데 2장 줬다고 저한테 투덜투덜 대는 ABC가 거예요. 어려워. 그리고 또 뭐 주말에 오면 안 된다 그래갖고 또 주중에 오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토요일 날 안 되는 것은 나츠베리 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들 해봤군요. 나츠베리 팜은 일요일에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 레이 루이스가 진짜 뭐 한번 디즈니 그 이제 꽃마차 이렇게 타고 퍼레이드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당시하고 또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발티모어 레이븐스, 49ers. 49ers. 네. 우리 레이븐스가 은근히 뭐 제일 지금 네 팀 중에 롱샷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레이븐스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레이븐스는 패트리어트 탐 브레디한테 네, 뭐 사실상 다 그 가능성은 뉴잉글랜드가 더 높죠. 근데 네. 뉴잉글랜드는 근데 쉬운 길을 뭐 택하는 거고. 감독의 이제 머리 싸움인데 근데 플라코가 지난번 덴버처럼만 해준다면 뭐 오히려 그런 분위기 자체는 레이븐스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플라코가 네. 이상하게 그 추운 날씨에 강해요. 이번에도 맞아요. 인터셉션 하나도 없이 300야드 넘어갔고 지난번에 네. 뉴질랜드에서도 원정 경기 그러니까 원정 플레이오프 5경기 이겼잖아요. 그게 지금 일라이 매닝하고 타이 기록이잖아요. 아, 5경기가 그러니까 여지껏 그 많은 NFL 슈퍼볼까지 그 플레이오프를 많이 했지만
5번 이긴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쿼터백이. 그러니까 플라코가 일단 높이 평가해야죠. 네. 이번에 이기면 6번 이제 일라이 매닝을 제치고 최다 기록을 세우네요. 원정 경기 그 승리를 거두는 거죠. 네, 원정 승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렵잖아요. 말이죠. 플레이오프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원정을 갔다는 이유는 정규 시즌에 나보다 더 잘한 팀 쪽으로 이제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걸 이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네. 분명 아닐 근데 텐데. 플라코가 그 뭐 이 대학 때는 그 델라웨어 대학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대학에서 지명받아서 왔는데 워낙 그 NFL에 맞는 그 스타일의 그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맨날 볼티모어가 피츠버그한테 져갖고 맨날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겼지만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항상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원정 경기에서 그만큼 강하다는 거는 검증이 됐는데 사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필드골 하나로 23대 20으로 졌는데 올해는 한번 좀 레이븐스가 그 픽은 저는 뉴잉글랜드를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레이븐스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뉴잉글랜드 네. 저도 싫어요. 네.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래 그 해 조 플라코가 나온 해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정작 원하던 선수가 바로 애틀랜타 팔컨스 쿼터백 맷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맷 라이언이 그 애틀랜타 팔컨스가 먼저 뽑아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다음 쿼터백으로 조 플라코를 뽑았는데 지금 드래프트를 다시 한다면 지금 애틀랜타 팔컨스도 그렇고 볼티모어 레이븐스도 그렇고 과연 누구를 먼저 뽑아야 조 될까? 플라코 쪽이죠. 아무래도 코로백은. 지금 뭐 맷 라이언 선수는 지난번 경기에서 뭐 어제 경기에서 그 마지막 패스 2개 아니었으면은 아마 아틀란타는 지금 이 쿼터백으로는 도저히 플레이오프 경기를 이길 수가 아틀란타 없다. 완전 침몰이죠. 네. 침몰. 그러니까 전반전은 네. 20대 0으로 앞섰는데 그러면 그걸 못한다는 거는 라이언의 그 좀 문제가 크죠. 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그 마지막 경기 패스 2개로 인해서 그때까지